취향의 기쁨. 권예슬 지음. 출판사 필름. 취향이 가난하다 느껴질 때. 종각 이자카야였다. 내 취향의 가난함이 여실히 드러났던 곳.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함께했던 사람들, 장소, 분위기까지 또렷이 기억난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대화가 무르익었을 무렵 누군가 질문을 던졌다.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이토록 쉬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한 건 나뿐이었다. 모두 저마다의 인생 영화를 꺼내놓으며 그 영화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나만 초조했다. 뭐였더라? 나도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어색한 웃음으로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화제는 어느 순간 음악으로 건너갔다. 어떤 가수 제일 좋아해?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만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흔하디 흔한 취향 질문에 멋들어진 답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화장실로 맥주잔 속으로 과장된 웃음으로 자꾸만 도망쳤다.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이 정말 없었을까? 아니다, 분명 있었다. 다만 부끄러웠다. 좋아하는 장르들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데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라고 힘주어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당시에는 제대로 된 영화나 음악을 가까이 두지 못하는 편이기도 했다. 물론 예전에 보고 들었던 감명 깊은 콘텐츠를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오랫동안 멀리 두고 지내다 보면 정말 생각이 잘 안 나질 않나. 그래서 어쭙잖게 이야기하느니 그냥 안 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다. 좋아하는 책이나 작가를 물었다면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최근에 어떤 문장을 읽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는지, 휴대폰 메모장에 어떤 글귀를 적어두고 다니는지, 어떤 작가의 글이 나랑 잘 맞는지 물어줬다면 분명 신나게 떠들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나와 맞지 않는 취향 질문 앞에서 마치 가난한 취향을 가진 사람 마냥 자꾸만 위축됐다. 지금에서야 나는 영화나 음악도 좋지만 책에 더 감동을 많이 느끼는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줄도 몰랐다. 인생 영화가 별로 없으니 추천해달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취향을 귀담아 듣고 내 취향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다면 나는 그날을 풍요로운 대화가 오갔던 자리로 기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못내 아쉽다. 하지만 부끄러운 경험이었다고 해서 필히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자극들 덕분에 내가 가진 취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니까. 취향이 가난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했다. 반짝이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취향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몰랐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방법에도 어리숙했던 것이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분야라고 해서 나 역시 좋아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영화나 음악에 대한 질문은 지금도 종종 모임에서 주고받는 단골 질문이다. 이제는 그런 질문이 반갑다. 팔레트에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 물감을 짜놓고 다채로운 색으로 섞어 우리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자연스럽게 물드는 조화로운 분위기에 늘 심취한다.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가는 취향도 좋지만 사람들 속에서 피어나는 취향 지도 안에서 탐험을 해보는 것도 색다른 묘미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라면 실패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취향에 초라함이라는 딱지는 붙이지 말 것. 때로는 취향이 없을 수 있음을 받아들일 것.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빌린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색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될 수도 있으니 질문을 주고받는 것에 쭉 마음을 열어둔 채 살아가고 싶다. 취향에 정답은 없으니까. 취미가 뭐예요? 언젠가 덕후들이 주목을 받던 즈음 나는 몹시도 우울했다. 누구는 뚜렷한 취미도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서른인데 취미로 돈을 버는 덕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니. 무색무취 인간으로 살아온 게 사회 탓은 아니지만 나는 끊임없이 주변 탓을 하곤 했었다. 회사 때문에 일하느라 바빠서, 취미에 쓸 돈이 없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바빠서, 그냥 이런 나라서. 당시 다니던 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개성이 뚜렷해서 더욱 비교를 했던 건지도 모른다. 나랑 똑같이 일하고 야근도 하면서 어쩜 저렇게 취미로 자기 개발까지 똑부러지게 하는 걸까? 대체 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고 시샘하기도 했던 그때 나의 푸념을 따스하게 들어준 동료가 있었다. 저는 전공이 디자인이라 개성 강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데 개성이 강하다는 게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세계에 오래 갇히다 보니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됐거든요. 전 오히려 매니저님이 부러워요. 뚜렷한 취미가 없다고 하시지만 분명 좋아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저는 혼자만의 세계에서 저랑만 대화하기 바빴는데 매니저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많은 것들과 공감을 해온 삶이니 꼭 손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남들과 굳이 비교할 필요 없다는 단순한 메시지였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어찌나 위로되던지. 택시 안에서 나눴던 대화의 온기가 아직도 마음 한편에 머물러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무색무취를 조금씩 받아들여 보기로 했다. 비교로 얼룩진 삶을 청산하고 오롯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인 채 지내보기로 한 것이다. 책을 좋아해서 책을 자주 읽었다. 내가 좋아하는 장르와 작가들의 책으로만 잔뜩. 좋은 글귀는 가끔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나의 감상은 주로 내 일기장에 빼곡하게 채워졌다. 오랫동안 힐끗거리기만 했던 그림을 배워보기도 했다. 거창하게 무언가 되어보겠다는 욕심을 버린 채 그냥 하루에 하나씩 혹은 마음이 갈 때마다 하나씩 그려나갔다. 글도 꾸준히 썼다. 취미라고 말하기 위한 취미가 아닌 그냥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조금씩 꺼내 윤기를 잃지 않도록 살뜰히 가꾸어 나갔다. 그랬더니 나에게도 몰랐던 에너지가 생겨나는 순간이 정말 찾아왔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남는 에너지로 취향을 가꾸는 게 아니라 취향을 가꾸다 보니 에너지가 생기는 거였구나. 없는 줄 알고 지내왔지만 사실은 방치해두고 있었던 내 소중한 취향들. 비록 여전히 희미한 색이지만 아무렴 어떤가. 이제부터라도 내 취향들이 그 자체로 더욱 오래 윤기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주고 시간을 쏟아볼 셈이다. 금방 사라질 한 줌의 취향이라도. 누군가의 취향을 들여다보는 일. 타인의 취향을 관찰하는 일은 언제나 흥미롭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일수록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내게는 TV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와 유튜브 브이로그가 좋은 매개체다. 평소 가치관이나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 유명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그의 사소한 취향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볼 수 있다는 건 팬으로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설령 어느 정도의 연출이 가미된 모습이라 해도 말이다. 특히 브이로그는 날것의 이미지가 더욱 강해 자주 챙겨보게 된다. 좋아하는 누군가가 챙겨 먹는 음식, 운동, 음악적 취향까지 모두 접할 수 있는 브이로그를 보고 있노라면 휴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 빠른 속도로
그들의 취향에 함께 흡수되는 기분이 든다. 어릴 적 코미디언을 꿈꿨기 때문일까? TV 속 연예인들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 마음에 드는 브이로그를 보고 나면 무엇이든 꼭 하나 이상은 따라해보는 요상한 취미가 생겼다. 혼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흔하게 따라해볼 수 있는 건 단연 요리다. 1인 가구가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의 한계에 부딪힐 때쯤 마주하는 그들의 요리 취향은 나의 요리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좋은 선생님이라 늘 잊지 않고 챙겨보는 편이다. 그렇게 따라해보다가 여러 방식으로 응용해 나만의 레시피로 굳어진 요리들도 꽤 된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자주 듣던 플레이리스트는 왠지 지겹고 알고리즘으로 추천해주는 음악은 식상하다 느껴질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듣는지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마음에 드는 노래를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친구들과 리스트를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매번 묻고 다닐 수는 없으니 내게는 이 방법이 제일 유용했다. 실패 확률이 가장 낮기도 했고. 취향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이 생기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취향을 모방하는 것은 진정한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다. 아무리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지만 취향이 있어서만큼은 스스로 개척하고 찾아야만 진정한 것이라는 이상한 편견이 있었던 거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취향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내 경우만 봐도 나는 20대 초반에 만났던 애인이 추천해준 마커스 밀러의 음악을 아직도 듣는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은 누군가와 함께 갔던 바에서 우연히 들었던 로라 페르골리치의 로스트 온 유는 여전히 손꼽히는 내 인생곡이다.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들을 때마다 연관된 사람이 떠오르지 않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의 유효기간은 짧아도 취향의 온도는 꽤 오래 가더라고. 사람은 떠나도 취향은 남는다는 말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견고한 취향이라는 건 역시 다양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결실 아닐까? 희미한 H심 연필로 긴가민가 하면서 짧은 선 스케치를 그리고 있을 때 누군가 굵직한 B심 연필로 길쭉한 선을 선명하게 그려주고 거기에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색을 입히고 또 다른 누군가 다가와 각양각색의 색을 더하면서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의 반복. 내가 살아가는 방식 또한 주변인의 취향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하면 내 삶도 흥미롭게 느껴진다. 타인의 취향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국 나를 들여다보는 일과 맞닿아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누군가의 삶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살아간다. 나와 우리의 다채로운 취향을 위해. 내 취향은 별게 아닌데. 출간 제의를 받고 한동안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었다. 내가 책을 쓰다니. 어릴 적부터 꿈에 그리던 일을 드디어 내가 해내다니. SNS는 물론 온 동네방네에 나의 기쁨을 알리며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두둥실 떠오른 채 지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이 몰려오면서 내 기분은 지하 10층까지 수직 낙하했다. 이유는 역시 하나였다. 내가 책을 쓰다니. 나는 책을 내기에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내세울 학벌도 뛰어나게 자랑할 만한 능력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 그런 내가 책을 써도 괜찮을까?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책을 읽을수록, 좋아하는 에세이를 참고서 삼아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았다. 아무리 글쓰기를 좋아하는 나라고 해도 저들처럼 잘 해낼 자신이 없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면 된다고 하지만 내 이야기는 너무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러다 친한 언니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이런 대답을 들었다. 꼭 잘할 필요 있나?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나는 애초에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글을 써왔던 사람도 아닌데 왜 잘 해내야만 한다는 중압감으로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걸까? 적당한 부담감은 일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한 글자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 자격부터 운운하는 나 자신이 참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코미디언 송은이와 장항준 감독이 진행하는 영화 속의 팟캐스트 시네마운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장항준 감독이 영화 괴물을 소개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고등학생 때 잠실대교를 바라보다 한강에 나타나는 괴물 이야기를 처음 떠올리고 감독이 된 후 실천에 옮겼다는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송은이가 물었다. 감독님도 어릴 적 인상 깊었던 스틸이 있었나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여러분, 모두가 봉준호일 필요가 없고 모두가 노벨상을 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즐겨 듣는 또 다른 팟캐스트 비욘세에서 개간홀로 이진송 편집장도 말했다. 글쓰기 힘들 때는 좋은 글이 많고 좋은 작가들이 많은데 굳이 나까지 잘 쓸 필요 있나? 됐고 오버하지 말고 적당히 좋은 글 또는 너무 나쁘지 않은 글을 써서 마감 맞춰 보내고 관리비 내자 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글을 쓰려고 하면 할수록 못 쓰게 되더라고요. 내 기준에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장항준 감독도 이진송 편집장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을지 모른다 생각하니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진다. 처음부터 비상한 면모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스스로 평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노력이 쌓여 업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큰 공감과 힘을 얻지 않나. 나는 여전히 내가 가진 취향과 능력이 참 별거 없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만이 쓸 수 있는 평범한 글이 있다. 남들과 다르지 않으므로 더 담담하게 일상의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건넬 수 있다. 앞으로 쭉 무난하게 살아가면서 이 감각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게 나의 꿈이다. 나만의 이야기로 평범한 인간의 연대기를 계속 장식해 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것도 취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1. 까무룩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가수 아이유의 노래 무릎을 듣고 나서부터다. 불면증이 심한 건 아니지만 한 번에 잠드는 게 어려워 최소 15분 이상은 뒤척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겨우 잠드는 편이다. 그래서 까무룩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까무룩함이 너무 좋았다.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며 잠에 드는 순간이 내게도 분명 있었는데 어른이 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기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낮잠만큼은 까무룩 잠에 든다. 주말에 일찍 일어나 집 청소를 한 바퀴 끝낸 뒤 잠시 침대에 기댔다 까무룩 잠에 빠지는 순간의 달콤함이란. 좋아하는 단어나 표현들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자주 곱씹거나 나만의 글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글도 그러한 이유로 탄생됐다. 좋아하는 단어 까무룩을 써보고 싶어서. 2. 누구에게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치유의 장소가 있을 것이다. 내게는 서점이 오래도록 그 역할을 해왔었는데 요즘 또 다른 장소가 하나 생겼다. 바로 평일 오전 9시 40분 동작대교를 지나는 사당행 4호선 열차 안이다. 정확히 9시 40분이어야 한다. 출근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대라 승객은 많지 않고 날씨가 좋으면 햇살도 제법 환하게 들어온다. 덜컹덜컹 지하철이 내는 적당한 소음과 햇살 가득한 창밖의 동작대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상하게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든다. 2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일 텐데 말이다.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주로 어떨 때 영감이 가장 많이 떠오르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단연 동작대교 위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써보고 싶은 글감도 내가 잘 살고 있나 하는 자아성찰도 대부분 그때 이루어지니까. 새로 다니기 시작한 직장이 동작대교를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곳인데 매일 지나다니는 그 구간이 마음에 들어서 참 다행이다. 일상의 짧은 순간마저 취향으로 기록해두는 나인 점도. 3. 장이 약해 고기나 밀가루를 원활히 소화하지 못하는 편이다. 삼겹살, 소고기 모두 참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먹으려면 여러 계산이 필요하다.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어야 한다거나 고기의 찬 성질을 가라앉혀주는 부추 같은 것들이 있는지 등등. 구이든 찜이든 먹고 나면 대부분 속이 편하지 못하다 보니 집에서 혼자 고기를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 채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가장 좋아하는 건 호박잎. 호박잎 때문에 여름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닐 만큼 내겐 소울푸드다. 갓 찐 양배추, 살짝 데친 브로콜리, 애호박전, 가지 무침도 모두 내가 매일 먹어도 질려하지 않을 채소들이다. 특히 양배추는 따뜻한 상태로 바로 먹으면 달콤한 고구마 향이 느껴지는데 채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달달함이라 정말 맛있다. 고기도 물론 가끔 먹으면 맛있지만 내게는 자주 먹기 버거운 음식이기 때문에 속 편한 채소들을 가까이 두기로 했다. 식비까지 아낄 수 있으니 내겐 금상첨화. 4. 이렇게 적어두고 보니 좋아하는 게 참 많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빨강머리 애니 좋아하는 게 많다는 건 근사한 일이라고 했는데 나 좀 근사한 사람이라고 봐도 되려나? 별거 아닌 단어들을 좋아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한 장면에 색깔피를 꽂아두고 불편한 음식 대신 편안한 음식을 취향 따라 즐기는 일. 기쁨이 되는 소소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쌓아보니 꽤나 괜찮은 취향을 가진 사람 같다. 취향을 찾아가는 지도가 있다면 그 지도의 끝에는 진짜 나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 모두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머나먼 여정을 떠나온 것일지도. 그러니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나만의 취향 찾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여행이 그렇듯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여행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때론 길도 헤매고 생각지 못한 경험도 하면서 차곡차곡 나만의 취향 여행기를 완성해보는 거다.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마 완벽한 완성은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를 멈추지 않고 떠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겠지?